네, 야권 후보 단일화를 놓고 조만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두 후보 진영 간의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의 우상호 공보단장으로부터 문 후보의 대선 전략 그리고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생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어제 제안하셨잖아요. 언제쯤 논의를 시작할 것인지 그 날짜라도 좀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답변이 다음 달 10일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11월 10일 이후에 논의를 시작하면 한 열흘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 건데요. 그 시간 안에 제대로 된 단일화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지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다음 주 초부터는 기초적인 논의는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어제 단일화 논의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예, 다음 주 초에 기초적 논의란 일단 단일화라는 어떤 의제를 가지고 아직 공식적으로 만난 적은 없으니까 다음 주 초에는 만나기라도 네. 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단일화 시기와 방식을 의논하려고 해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초적인 논의를 위해서라도 접촉은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제안을 드렸던 것이죠. 네, 만약 서로 단일화할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면 국민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단일화를 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네, 이 후보 등록 전에는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건 어떤 의도가 있는 건가요? 잘 아시는 것처럼 후보 단일화는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등록 후에 단일화를 하게 되면 그 효과가 많이 반감되기 때문에 사실상 단일화의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등록 전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계산해 보니 여기에 드는 물리적인 여러 가지 많은 그 시기 때문에 다음 주 초부터는 논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단일화, 안철수 후보 측도 일단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몇 가지 이제 얘기가 될 게 있어요. 그 전에, 일단 민주당 측에서 요구하는 게 단일화 조건 중에 하나가 민주당의 입당을 제안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제안은 일단 유효한 겁니까? 아니면 입당하지 않아도 단일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민주당 입당을 단일화의 전제 조건으로 제안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단일화에 관한 여러 개인적인 의견들이 표출된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은 단일화 이전에 안철수 후보가 입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우리가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 일단 입당은 전제 조건이 아닌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시기뿐만 아니라 지금 이 단일화 방식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 여론조사라든가 국민 경선 등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 캠프에서 생각하고 있는 단일화 방식은 어떤 건가요? 아직 저희 캠프에서 내부에서 단일화의 방식에 관한 논의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후보 단일화를 했던 전례를 비추어 볼 때 논의될 수 있는 방식들이 몇 가지 있는 것이고요. 또 예. 새로운 방식을 또 제안하시면 같이 논의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선에서 방식이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어떤 방식을 제안하거나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죠. 모바일 경선,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당내 경선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꼭 들어갔던 게 모바일 경선인데, 모바일 경선이 필요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정 방식을 특정해서 안철수 후보를 압박하거나 제안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예. 여러 방식을 놓고 또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니만큼 상대방과 의논할 수 있다. 이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면 네. 여론조사만으로도 단일화의 후보를 정할 수도 있다. 그런 입장이십니까? 그건 협상을 해봐야 알겠죠. 물론 이제 협상이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만 왜 그러냐면요. 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민주당 측에서 날짜를 서두르는 것은 이 모바일 투표를 해야 되는 일정이 촉박하다 보니까 그걸 넣어야 되려면 지금 얘기해야 되는 거고, 안철수 후보 측은 일단 여론조사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로 가려면 좀 늦게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희 민주당은 무슨 유불리를 따지면서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이 후보 단일화 과정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또 민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인가,
논의할 수 있죠. 유불리 문제보다는 아마 단일화 과정이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식을 고민하는 과정으로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을 놓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여론조사 방식만으로 하더라도 이미 시간이 많이 늦어져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몽준 두 분의 단일화 과정을 비춰보면 지금 상당히 늦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서둘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네, 뭐 지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두 후보 모두 이 후보 단일화가 결과보다도 과정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 하실 겁니다. 이 야권 후보 단일화의 과정이 상처 없이 좀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단일화를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진행돼야 할 것은 역시 두 후보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가의 그 비전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안철수 후보 측은 가치연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두 후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제는 어떻게 살리고 서민들과 중산층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인지 또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놓고 두 후보가 아름답게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이런 과정들이 국민들에게 참 저 두 사람 후보가 참 멋있게 경쟁하고 또 힘을 합치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시면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후보가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정치를 이끌어갈 것이냐에 대한 그 정치 쇄신 부분인데 이게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수 안철수 후보 측은 뭐 한 100명까지 줄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또 중앙당 폐지도 뭐 요구를 하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좀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율하시겠습니까? 정치권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치 그리고 좀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는 같습니다. 다만 이제 강론에서 몇 가지 강조하는 정책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만나서 의논하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저희 문캠프에서는 이런 정치 혁신을 놓고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새로운 정치위원회를 공동으로 꾸려서 그 안에서 합의한 내용만을 가지고 국민에게 제시하자 이런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예. 아직도 그 제안은 유효하고요. 앞으로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정치 혁신에 대해서는 서로 열어놓고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대선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투표 시간 연장 부분입니다. 뭐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모두 이 투표 시간 연장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두 후보 진영이 이를 위해서 정책 연대를 추진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지금 사실상 투표 시간 연장 문제는 두 후보가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려워진 경제 사정 때문에 휴일 근무하시는 노동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참정권,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차원에서 투표 시간 연장을 제안한 건데요.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온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재외국민 투표가 보통 한 10만 명쯤 투표하시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280억쯤 들어갑니다. 예. 근데 만약에 우리가 투표 시간 연장하면요. 한 100만 명 정도 이상이 투표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뭐 한 7, 80억 들어가는 것을 아까워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박근혜 후보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유불리 따지지 마시고 전향적으로 나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 여야 간의 지금 공방이 계속되고 있고 또 뭐 지지율은 한 달 가까이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 지금 이게 지지율이라는 게 또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3등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언제쯤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 주 들어서서 지지율 변화의 조짐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3자 대결에서도 비슷하거나 어떤 조사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앞서는 조사도 나오고요. 예. 또 그 1대1 구도로 만들었을 때에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이기는 조사도 좀 꾸준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증거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번 주를 지나면 이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대선 전국의 변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을 좀 더 들여다보면 그 뭐 이른바 뭐 이런 표현은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흔히들 말하는 이제 호남 지역에서 호남의 아들이 그 무슨 뭐
이 사위한테 자리를 뺏기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호남 지역에서 이게 좀 지지율이 좀 안 좋거든요. 반등할 만한 뭐 없을까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우리 문재인 후보가 광주 선언을 통해서 정치 혁신안을 또 광주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호남이 좀 출렁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남에서도 지지율이 상당히 뒤져 있다가 지금 거의 비슷해지거나 좁혀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잘 들여다보시면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이제 어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셨고, 뭐 더 제안하실 부분 있으면 좀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네, 안철수 후보 측에서 11월 10일 날 정책 발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정책 발표와 단일화 추진은 별개로 같이 병행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은 정책대로 발표하면서 단일화 논의는 뭐 물밑이든 물 위에서든 활발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제안을 한번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으로부터 이 단일화 전략과 입장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